지난 5월 비슷한 시기에 정부와 야당에서 각각 성비위 논란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인데요. 윤재순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살림을 도맡는 총무비서관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삼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정치 권력의 양 진영 한가운데서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5월 12일 박지원, 윤호중 당시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작년 12월 박완주 의원이 보좌진에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가했고 피해자 서명을 위조한 사직서로 의원 면직, 즉 강제 해고를 시도했으며 금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당내 조사와 논의 끝에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박 의원 제명은 5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됐으며 박 의원은 무소속이 됐지만 5월 15일 박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6월 6일에도 박 의원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죠. 5월 16일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발표 바로 하루 뒤인 5월 13일 윤재순 비서관의 성비위 논란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윤재순 비서관이 과거 검찰에서 여성 직원에게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고 발언하는 등 성비위로 2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향신문 첫 보도를 필두로 해서 윤 비서관이 출간한 이전 시집의 자작시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자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 엉덩이를 만져보는 행위를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 전철칸의 묘미라고 표현하면서 여자아이는 얼굴만 붉힌다. 요즘은 여성 전용 칸으로 남자아이의 자유를 박탈했다 라고 쓴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 지하철 성추행을 미화, 낭만화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들이 많으면서 기본적인 성인식이 왜곡된 것 아니냐.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인 총무비서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윤 비서관을 해임하지 않았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이 주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특히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언론은 이 두 성비위 논란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모두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권력층의 성비위 논란 두 가지를 언론이 정쟁 이슈로 다뤘다는 겁니다.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기준 박완주 성비위 언급 보도는 총 373건, 이 중 당시 3주 정도를 앞두고 있던 지방선거를 동시 언급한 보도가 무려 200건 54%, 절반 이상입니다. 박 의원의 지역구가 천안이다 보니까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졌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양승조 캠프의 악재가 겹쳤다는 식의 보도가 많았던 것이죠. 세계일보, 여당 경기 북부 표심 잡기, 야당 충청권서 민심구에 5월 20일자 이런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의혹을 언론이 먼저 파헤쳐 보도한 윤재순 비서관 성비위보다도 전체 보도량이 133건이나 더 많았는데요. 그 많은 보도량 다수가 여야 성비위 공방, 이재명과 이준석의 성비위 설전 등으로 채워졌던 겁니다. 윤재순 비서관 성비위 언급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보도량은 240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선거를 함께 언급한 보도는 32%인 77건이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보도량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대통령실 비서관이란 것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언론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비위 논란마저도 여당의 지방선거 악재로만 보도한 것이죠. 대표적인 보도 사례로는 세계일보의 5월 17일자 보도인 야, 윤재순 성비위 맹공, 여, 탁현민 논란 맞불을 들 수 있습니다. 야당이 윤 비서관 성비위를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씨의 과거 저서에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하는 글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교묘하게도
야당의 윤 비서관 비판은 낯뜨거운 비판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당의 반박은 비슷한 사례였던 탁현민 전 비서관 비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론이 두 성비위 논란의 본질, 즉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권력형 성범죄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라는 위계관계에서 터진 성비위 의혹이라는 점, 권력형 성범죄가 핵심 키워드인 점은 분명했고요. 위조 서명 면직 시도 등 2차 가해 의혹도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73건의 보도 중 권력형 성범죄는 24건, 면직 시도 언급은 12건, 심지어 피해자의 신분인 보좌진 언급이 50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차 가해가 102건, 27%로 보도량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5월 16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그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받아쓴 단순 전달 보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다라는 박완주 의원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14건이나 됐습니다. 윤재순 비서관 성비위 언급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보도가 240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권력형 성범죄 언급 보도는 단 4건에 그쳤고, 윤 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라는 사실은 12건에서만 언급했습니다. 그마저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담당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한 말을 받아 쓴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 비서관 사건의 경우 사설에서 언론이 성비위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윤재순 비서관을 언급한 사설은 16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3건만이 성비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 중심 인사검증 부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요. 그 사설들 중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를 그만하라 라고 엄포를 놓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라 라면서 협치를 촉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성비위 이슈를 정쟁의 협상 카드 정도로만 취급하는 전형적인 정치화 보도라고 할 수 있죠. 두 사건의 보도에 두드러진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도의 차이점은 사건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은 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직접 먼저 발표를 하고 사과도 하고 제명까지 했죠.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언론 보도에서 좋은 점이 발견됩니다. 주로 중계보도, 받아쓰기 보도를 하는 와중에도 박완주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은 딱히 받아쓸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 의원 성비위 언급 보도의 논조를 비판 중립 옹호로 분류해보면 옹호 논조는 14건 4%에 불과합니다. 옹호하는 발언을 받았을 게 박 의원 본인의 입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재순 성비위 언급 보도는 다릅니다. 비판 논조가 61건, 옹호 논조가 62건으로 사실상 보도량이 같습니다. 언론이 정치권 공방을 중계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비판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두둔하는 입장까지 고루 받아 써준 것이죠. 옹호 입장 보도에는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해달라고 했다라는 다소 황당한 윤 비서관 본인의 해명은 물론이고요. 진보 성향의 유군 시인도 윤재순 비서관 씨가 성추행 옹호 씨는 아니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받아 쓴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권력자가 될 사람의 시에서 지하철 성추행 미화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시인의 평가를 인용했다는 점, 심지어는 유군 시인이 진보 성향임을 강조하면서 이념적, 정파적 편가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받아쓰기 보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런 식으로 권력층 성비위 심각성을 축소하고 이념적으로 재단한 보도는 박완주 성비위 언급 보도 중에도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부터 박완주 의원 사건까지 민주당의 성비위 파문을 하나하나 열거하더니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이 인간의 3대 욕구라지만 같은 당에서 같은 추문이 반복되는 것은 잘못됐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성추문으로 망한다 라고 한 칼럼인데요. 성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는 욕구를 넘어선 욕구와는 별개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비슷한 것처럼 취급함은 물론 불필요하게 보수 진보를 언급하면서 성비위 사건을 이념적으로 다룬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두 성비 관련 사건 보도의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쓰기 보도, 중계 보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윤재순 성비 언급 보도의 경우 논조 분류에서 중립적 보도가 117건인 49%에 이르는데, 이건 윤 비서관을 비판하는 입장과 옹호하는 입장을 한 건의 보도 안에서 다 받아쓴 공방형 보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언급 보도는 그 비중이 무려 297건, 80%나 됩니다. 박 의원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중계 보도밖에 할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수많은 받아쓰기 보도 중에 피해자의 목소리,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받아쓴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비단 이 두 개의 성비 논란뿐 아니라 젠더 이슈 보도 전반에 걸친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보도 양상은 권력층에서 발생한 성비위를 그저 그런 정쟁 중 하나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말 소수이지만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결국 폐쇄적 위계질서로서 국회의원이 보좌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비단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파적 공방 중계 보도 속에서 빛난 진주라 볼 수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 성비 징계와 시집 속에 있는 왜곡된 인식 논란, 박완주 의원의 2차 가해 논란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보도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받아쓰기 그리고 중계 보도보다는 이렇게 성비 논란과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것들을 파고드는 그런 보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